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가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메카시 하원 의장의 만남. 지금 이 만남이 끝나는데 아직 딜 전이다라는 매체 보도들, 국내 보도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리고 해외발 보도가 하나둘씩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 뒷이야기가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미국의 야간 선물 쪽의 반응을 보면은 강보합권 정도인데 많이 오르지를 않아서 여전히 투자자들도 조금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좀 반응을 하게 될까요? 강보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눈치를 보는 모습 예상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0.2% 오르면서 2,562.25포인트 선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 여건도 그렇고요. 앞서서 6거래일 연속해서 오른 데 따른 피로감도 함께 반영되는 동시효과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고점 부분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4월 18일에 형성됐던 부분 2,582포인트가 직전 고점인데 뚫어낼 수 있을까요?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0.31% 정도 오르면서 854.68포인트 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닷새 연속된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최근 들어서 5일선에 고개를 들면서 21선, 61선을 차례로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까지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구간 상황으로는 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약간 더 많이 집계됩니다. 1,200여 개 상승불, 800여 개 파란불, 그리고 700여 개 정도 아직 보합권 정도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으로도 상승불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과연 어떤 쪽이 매기를 더 흡수해 나가게 될까요? 어제는 장 초반에는 반도체가 괜찮다가 오후에 2차 전지 쪽에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보여줬는데 현재 동시효과 구간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보합 정도인데요. 하이닉스가 오늘장 10만 원을 뚫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 쉬어 걸 때 하이닉스는 부지런히 닷새 연속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98,200원까지 왔고 오늘 호가상으로는 1% 정도 추가 상승하면서 99,100원권, 99,000원 선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한 2% 정도 오르면은 10만 원 선 뚫어내게 되거든요. 하이닉스 10만 원 선 회복 여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쪽, 이 시가총액 상위에서 2차 전지 쪽도 호가는 상승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화학, 삼성 SDI 모두 다 1% 미만인 상승권, 한 0.5% 안팎의 상승권 출발 앞두고 있고요. 자동차 쪽으로도 그렇고 톱10 상을 봤을 때 1% 넘게 오르거나 내리는 방향이 뚜렷하게 잡히는 종목은 아직까지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이 있다면은요. 한올바이오파마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앞서서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이 안구질환 치료제 개발하는데 삼상에서 실패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날 아랫골이 길게 달면서 그래도 좀 낙폭은 만회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에서 오히려 이때가 또 저가면서 기회가 된다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지금 호가상으로는 한 3% 정도 오르며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 이 종목이 가장 강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나왔던 재료는 확실히 악재라는 점 그리고 변동성이 커져 있다는 점은 확인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어제 조선주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었죠. 대우조선해양 이제는 한화오션으로 조만간 이름을 바꾸게 될 텐데요. 대우조선해양이 어제 11% 급등을 했는데 오늘장 2% 정도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선주들도 상승불은 켜고 있지만 상승의 탄력 차이는 꽤 벌어져 있다는 점, 나머지 종목군들은 1% 미만의 제한된 상승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이쪽은 2차 전지 쪽이 좀 더 좋네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LNF까지 2% 안팎의 상승권 출발 앞두고 있고요. 아무래도 LNF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어서 그런지 반등 탄력도 조금 더 강하게 나옵니다. 2% 정도의 상승권 출발하며 25만 7천 원권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 오늘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은 자동차 충전 테마 이쪽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기대감 살아있는 종목군들도 연속성을 보여주며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충전은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몇몇 단독 보도다 이렇게 되지만 기사 내용을 막상 들여다보면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SK, LG, 삼성이 모두 다 이 시장에 가담을 하고 있고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400조를 넘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반응이 좀 나왔던 종목이 꽤 있죠. 대표적으로 휴맥스홀딩스
하이닉스 오늘 장에서 19%, 20% 정도 급등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휴맥스 같은 경우도 한 6%, 7% 정도 갭상승으로 움직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텍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7%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이 전기차 충전 서비스 쪽으로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는 어제 삼부토건이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삼부토건 오늘 연속성 보여주면서 20% 정도의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DYD 이 종목은 또 삼부토건이 지구본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는데 마찬가지로 어제 상한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5월 23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될지 계속 관심이 모아지면서 미국 증시는 오름 양상 가운데 약간씩 좀 눈치를 보고 있죠. 국내 증시는 하지만 먼저 좀 조정을 받아서인지 최근에 굉장히 강한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칠 것 없는 강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오늘장 출발 흐름 보겠습니다. 조세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미증시에서는 3차 부채 한도 협상의 결과를 주시하면서 혼조세 양상을 띠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코스피 시장 현재 구간 체크해 볼 텐데요. 현재 코스피가 0.3%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눈치 보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2,564포인트 선 조금 웃돌면서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탄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구간 0.24% 오르면서 강보합권 구간 수준이고요. 현재 지수 854포인트 선에서 조금씩 탄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우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어제 특히나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0.7%가량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현재 구간 0.27% 강보합권 구간에서 눈치를 보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도 수급 현황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 초반과 장 중에 수급 현황에 조금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런 중간중간의 흐름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시장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만이 순매수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순매수하면서 강보합권 구간에 제한적인 탄력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업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현재 상승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 건설 섹터가 0.86%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고요. 그 뒤로 보험 섹터, 기계업종 나란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창고 섹터 역시 0.6%가량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뒤로 운수장비, 철강금속 나란히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하락 섹터는 의료정밀 섹터 0.4% 약세 출발하고 있고요. 그 뒤로 음식료품 업종 약보합권 구간 등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반도체 종목군들 오늘 장에서는 소폭의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SK 하이닉스가 10만 원 선 다시 한번 회복을 눈앞에 두고 0.3%가량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0.1%가량 약보합권 등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은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0.7%가량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LG화학 강보합권 부근에서 눈치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주들 오늘 탄력이 좋은데요. 현재 기아가 약 1% 가까이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 0.2%대 강보합권 부근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셀트리온 그룹주들에 대해서 증권가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현재 추가 상승 이어가면서 0.2%대 강보합권 부근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0.1%대 상승하면서 78만 8천 원 부근 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이 조금 더 많은 분위기인데요. 그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가면서 나란히 1%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 역시 1.5%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2차 전지 셀업체들보다는 이런 소부장 종목군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일제히 강세 이어가는 가운데 현재 셀트리온 제약이 0.3%대 강보합권 부근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 SM 같은 엔터주들 어제장에선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JYP 엔터가 1%가량 상승하면서 반등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SM은 보합권 부근 등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오르는 종목군들 몇 개의 키워드가 서서히 또 응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때 말씀드렸던 자동차 충전 쪽 좋습니다. 점차 좀 확산돼가는 모습 가운데서 몇몇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까지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개별 뉴스 있는 종목군들이 몇 있어서 이런 종목, 예를 들어서 뭐 파맵신이라든지 파맵신 같은 경우는 황반변성 항체치료제 임상 일상 추진한다 이런 뉴스 나왔는데요. 파맵신을 비롯해서 몇몇 호재 있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의료 장비 쪽에서도 AI 활용하는 쪽, 뭐 이쪽 CT 기구 만드는 쪽 이쪽 좋습니다. 뭐 뷰닛, 뷰노, 루닛 뭐 이쪽, 이노메트리 이쪽도 강하고요. 그리고 LFP 배터리 쪽하고 히토류 페라이트 이쪽 다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조수영 캐스터. 네, 오늘 시장에서는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엔 중소기업의 영역이었던 충전소 시장에 대기업들이 점차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SK, 현대차, LG 같은 그룹들이 자체 사업을 출범하거나 M&A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다시금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또 전기차 충전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현재의 6배 가까이 급성장할 거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휴맥스 홀딩스 굉장히 좋습니다. 25% 가까이 강세를 주도하고 있고요. 그 밖에 디스플레이텍, 그리고 휴맥스, 와이투 솔루션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분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전,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 섹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혹시 전문가님 눈에 들어온 뭐 새로운 뉴스가 있을까요? 새로운 뉴스는 없고 계속 똑같은 거예요. 현대 SK하고 LG 도 이쪽에서 하고. 네, 뭐 네. 계속적으로 충전 사업을 확대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주들로 좀 계속 주목받는 양상. 어제도 나오고 며칠 전에도 나오고 계속 네.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 양상인데 지금 뭐 시장이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괜찮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호재에 별로 반응을 안 했는데 이제 뭐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모습. 디스플레이텍도 지금 뭐 17% 가까이 상승하고 휴맥스 홀딩스 상한가에 들어가 있네요. 뭐 관련주 뭐 S트래픽도 있고 뭐 그런데 최근에 움직임은 디스플레이텍하고 휴맥스 홀딩스가 이쪽에서 뭐 선두주자, 뭐 저기 대장주다 이렇게는 좀 보고 있고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좋게 봅니다. 어느 정도까지 충전소가 빨리 만들어질 때까지 는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뭐 결국에는 뭐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도 들고 계신 분들 홀딩 구간 예, 홀딩 거죠? 계속 하시고요. 네. 중간에 조금 등락은 좀 있을 것이에요. 등락은 그런데 있을 것인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좀 참고 견디느냐, 아니면은 고점에 올라가면은 한 50% 정도 팔고 내려오면 또 다시 사고 뭐 그런 전략도 괜찮고요. 저는 뭐 어쨌건 홀딩입니다. 일단. 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 꾸준히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다음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히토류라든지 페라이트, 그리고 또 지화 자원 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이 한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유니온도 보겠습니다. 유니온은 한 5%, 6% 상승권의 흐름 나타내고 있고, 노바텍도 한 1% 정도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 나옵니다. 삼화전자도 바로 또 뜨네요. 현재 삼화전자 6%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페라이트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이죠. 단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기는 했지만은 오늘 장에서 또 빠질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삼화전기도 보겠습니다. 삼화전기도 시세 내네요. 5% 정도의 오름세. 히토류, 페라이트 다시 또 매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는 리바운딩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잠시 보시면은 유니온 머티리얼 7,890원, 7,9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빠져 있는데 다시 뭐 전고점 뭐 테스트 어느 정도는 할 것으로는 보고 있고요. 리바운딩 과정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고 올라오시면 물려 있으신 분들은 정리를 조금 하는 게 당연히 좋겠고요. 뭐 삼화전기, 삼화전자도 당연히 리바운딩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쪽에서의 시세는 뭐 과거에 이제 강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리바운딩 할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또 이쪽 일찌감치 사자라고 얘기를 해서 계속 홀딩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은 리바운딩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정리하자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네요. 히토류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 봤고요. 그리고 또 의료기기 장비 쪽 보겠습니다. 요즘에 의료기기도 많죠. 치과치료 쪽,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또 의료기기에서 AI 로봇으로도 또 확대돼서 묶이는 그런 종목군이 있는데 뷰노 보겠습니다. 뷰노가 한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 부분까지 거의 다 봤고요. 루닛 보시면은 루닛도 50일주 신고가네요. 루닛이 지금 75,000원 선까지 움직임 나타나면서 상장한 이후에 최고가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노메트리 보겠습니다. 아마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대체로는 생소하실 거예요. 상장한 지 뭐 1년이 채 안 됐거나 혹은 뭐 2년 혹은 이름을 또 바꾸거나 이런 기업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이 있기는 있는데 이 CT 관련된 그런 장비도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도 한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 AI 쪽,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점진적으로는 시장은 확대되겠죠. 뭐 그런 기대감으로 뭐 루닛 같은 건 실적이 안 좋은데도 그냥 오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성장성은 좋습니다. 성장성 좋은데 뭐 뷰노나 이노메트리 뭐 다 이제 같이 좀 엮어볼 수는 있는데 뭐 실적 안 받쳐주는데 올라가는데 뭐 일단 성장성 갖추고 있고 뭐 저는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좀만 좀 대응해보자. 뭐 실적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가서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뭐 그런데 이제 뭐 AI나 뭐 로봇 관련주 이런 쪽이랑 좀 어떻게 보면 같이 좀 엮어서 봐야 된다. 뭐 실적 안 나오는데 뭐 성장성 좋으니까 미리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일단 루닛이나 이노메트리, 뷰노 특히 루닛 같은 것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지고 저는 주가 좀 부담스럽지 않냐 실적 대비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성은 있지만은 또 실적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어려운 종목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으로 2차전지 쪽 보겠습니다. 어제 일시적인 반등이었을까 아니면은 이제 확실히 바닥 다지고 좀 반등세를 보여줄 것인가. 오늘 시장은 예스라고 고라고 외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 그룹 쪽하고요. 코스모 그룹 쪽 이쪽이 좋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5% 정도 오름세 나타냈는데 오늘 탄력도 상당히 좋고요. 거래도 실리고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한 번에 뚫어내는 모습 포스코 퓨처엠에서 나오고 있고 또 코스모 신소재도 한 4% 정도. 코스모 신소재는 사실 빠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반등은 또 더 강하게 나타나네요. 오늘까지 코스모 신소재 7거래일 연속된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도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비슷하게 오름세 보여주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오늘 상당히 좀 활발한 모습이네요. 네. 일단은 2차 전지 관련 주식들 오늘 뭐 LNF, 포스코 퓨처엠 잠시 좀 뭐 에코프로도 좀 비슷해요. 차트들은 이제 LNF 하나 좀 갖고 나왔는데 위에서 일단은 여기에서 일단은 쌍고점이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나왔고. 근데 통상적으로 쌍봉이 나오면은 이 바닥을 형성하려면 적어도 한 이중 바닥은 또 형성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부분에서 또 이중 바닥이 나왔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정고점 테스트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약간 지금 차트 보시면은 N자형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2차 응급제인 나노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지수가 더 올라가려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코스피 이제 정고점 바로 앞두고 있는데요. 뭐 반도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시총이 2차 전지 쪽에 상당히 커져 있어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순환매 좀 나오면서 주변주들 같이 움직여야지 정고점 뚫고 뭐 2,600을 가든지 뭐 하기 때문에 뭐 지금 일단 반도체 좀 쉬면은 또 2차 전지 가고 2차 전지 쉬면은 반도체 가고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포트에 각자 좀 넣어주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는 지수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두 개의 쌍벽을 이뤄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상향을 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안 가면은 시총이 커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코스닥도 정고점 뚫기 힘들다고 보고 있고 코스피도 뭐 정고점 살짝 넘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2,600, 뭐 2,650을 가려면 2차 전지의 힘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형주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브레이크가 다소 좀 걸린 어제 오늘에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워낙에 앞서서 강한 탄력을 나타내서 그런지 삼성전자가 68,600원. 이렇게 형님이 못 가니까 하이닉스도 좀 눈치를 보나 봐요. 오늘 99,0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살짝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이닉스 10만 원을 또 간절히 바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쉬는 걸까요? 아니면은 당분간은 조금 가격 조정이 나올까요? 기간 조정 정도는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기간 조정 정도. 근데 이게 요번 주에 뭐 하루 이틀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좀 나오면은 네. 저는 반도체 관련주 또 다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길게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뭐 3, 4일, 4, 5일 뭐 이렇게는 절대 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지금 대기 매수세도 솔직히 많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모멘텀 구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하고 반도체 두 축이 뭐 서로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좀 상승이 나와야 된다. 뭐 하지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는 지금 반도체 쪽에서의 어떻게 외국인 쪽에서 수급에 주도적으로 좀 들어오는 이상 뭐 쉽게 외국인들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사야 되는 거네요? 오늘 장중 좀 쉴 조정이 때. 지금 좀 보합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저는 차라리 종가 보고 판단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 오르더라도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1% 이상 저는 뭐 1,000원 이상 오르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네. 오늘 2차 전지 쪽이 강하기 때문에 종가 보고 뭐 하루 정도 아니면 그 다음 날 좀 사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가를 보고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반도체 관련해서는 아주 짧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어제는 경기 민감주들 뭐 조선이라든지 이쪽에 반응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다소 좀 잠잠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빠른 순환매서여서요. 어제는 또 셀트리온 그룹주도 괜찮아서 이쪽 괜찮으려나 하셨을 텐데 또 연속성이 딱히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 현재 전 업종별로 봤을 때는 건설 섹터가 가장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쪽에서도 삼부토건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직접적으로 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고서는 어제와는 조금은 온도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 섹터, 토목하고 또 정말 이 건설의 메인이 되는 이 빅4 업체들하고요. 이쪽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근데 뭐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수혜주로 뭐 지금 거론이 되고 있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싸니까 이런 주식들 개인 투자자분들 좋아는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 이외에는 뭐 일단은 펀더멘탈로는 보지 말자 좀 그렇게 보고 싶고 뭐 오르는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홀딩하면서 그냥 뭐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접근하자. 뭐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는 힘들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가격 메리트 없어지면 그냥 끝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뭐 GS건설 오늘 GS건설은 좀 한 1% 넘게 좀 오르고 있고 현대건설도 지금 잠시만요. 네, 현대건설도 플러스권. 네, 현대건설 네. 플러스네. 예, 이런 뭐 빅3 업체들 중심으로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 상단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와 있고 부동산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 뭐 어떻게 본다면은 주도주가 그쪽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조금만 관심 가지자. 저는 차라리 그런 것보다도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좋아 보여요. 뭐 지금 해외 수주도 워낙 좋고 주가 안정적이지요. 그동안에 안정적이고 뭐 실적도 워낙 잘 나오고 뭐 국내 부동산 경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저는 이런 삼성 엔지니어링도 건설주 중에서 같이 좀 관심권에 넣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0.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개인만 삽니다. 외국인은 모두 다 팔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3차 부채 한도 협상 지금 결렬된 걸로 나옵니다. 회의는 했는데 이렇다 할 의견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야간 선물은 이 보도 나오고 나서 살짝 꺾이는 모습 나타내는 듯 하다가 또 다시 또 위쪽으로 가 있어서 다음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더 드러내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부채한도 협상 지금 3차 결렬.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 증시도 그렇고 크게 반응 안 하는 거죠. 네.
결국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늘어지면서 타결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시장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관점 유지해야 된다. 미국 시장도 지금 뭐 꺾일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조금 뭐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네. 미국 시장 잠시 보시면 S&P 500 보시면 뭐 4,200 장중에도 또 어제도 넘었고 오늘도 넘었고 지금 계속 물량 소화 과정, 매물 소화 과정 보고 있고요. 나스닥이야 완전히 강세로 지금 보이고 있고, 지금 여기서 뭐 급락으로 갈 위험도 없고, 당분간은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모르던 내리던 전체적인 어떤 기간을 놓고 보면 좀 비슷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그날 등락에 관해서는 별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차전지나 이런 종목군들이 눌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부채 한도 협상도 일정 부분에 좀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하원에서 메카시 의장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일단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뭐라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 가운데서 2차전지가 밀리는 건데, 만약에 그러면 협상이 온전히 좀 잘 진행된다? 그럼 부담을 하나를 덜고 2차전지 주들이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판단도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런 이슈는 이미 주가에 저는 2차전지 다 녹아났다. 반영이 돼 있다. 아까 차트상으로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지금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이 차트의 모양을 보면은 이게 에코프로비엠인데 네. 뭐 지지선 나와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승 가능하다. 예정만큼 대신 큰 기대감은 조금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LNF, 뭐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고점 대비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가지고 위에서 물린 투자자들 많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이게 이쪽으로만 예전처럼 매기가 확 쏠리면 반도체 안 가고 그러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V자 반등으로 다 매물 다 정리하면서 다시 정고점 뚫고. 근데 그러기는 조금 힘들다. 기대감은 조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내려놔야 되지만은 시장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초과 상승은 당연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2차 전지 쪽은 오르면은 어느 정도는 좀 파는 정도 저는 좋아 보이고, 다시 내리면 또 싸고, 계속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한번 접근해 보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순환매 양상을 나타내니까 오늘 좀 밀리는 쪽도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단계 좋았던 쪽이 안 좋은데요. 자동차 부품하고요, 음식료 쪽 이쪽에 약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엔터 쪽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도 의료 장비 쪽으로도 몇몇 밀리는 종목군들이 보이는데, 이 가운데서 지금 기회가 되는 종목이 있을 테고요. 지금이라도 나와야 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제역 관련해서 긴급 이 백신 접종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죠. 98% 정도 돼가지고요. 이 구제역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다소 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눠서 질문 드릴게요. 자동차 부품 다소 밀리는데 이럴 땐 같이 좀 발을 빼야 될 자리인가요? 아니면 저번에 못 사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저는 기다려야 돼요. 뭐 어떤 거? 더 빠질 때를? 그렇죠. 구조적인 성장 그런 거는 아닌 것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많이 올랐어요. 사신 대비로 그냥 뭐 하나만 볼게요. 뭐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인데 구형테크도 있고 뭐 서현이야도 있고 뭐 상당히 많은데 이게 뭐 제일 그동안의 대장주였던 화신입니다. 뭐 일단은 이제 꺾였다기보다는 이제 좀 쉬어가야 돼요. 쉬어가야 되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조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 두시고 마음에 들면은 전 매수, 아니면은 철저하게 좀 관망,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완성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아, 현대 같은 경우는 쉬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수 오르면 또 어차피 이런 종목도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계속적인 실적이야 좋게 나오겠지만 주가야 뭐 실적이야 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고, 뭐 2분기 실적까지 나오려면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조금 쉬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음식료 쪽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어떤 종목을 말씀하시는지.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뭐 이쪽도 있고요. 아니죠. 저는 계속 테마는 테마일 뿐이다. 실적을 받쳐주지 않는 거는 테마는 저는 뭐 인정을 안 하는 편이라 가지고 철저하게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주 그냥 뭐 소액 자금으로만 저는 접근하자라고 저번에 말씀드렸고, 뭐 이런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는 없잖아요. 즉 그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쪽에서 라면 이런 쪽은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를 잘 않아요. 뭐 지수 관련 쪽에서 움직이는 거를 찾기 마련인데 네. 시장이 약세일 때는 이런 종목 뭐 어느 정도는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지금은 이제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자면 양쪽 지수가 오르긴 하는데 수급 주체가 약간은 좀 특이하네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사서 오르고요. 코스피에서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이 좀 삽니다. 연기금은 아침에 좀 사다가 많은 케이스들을 좀 봤어서 오늘도 일단은 오르고 원달러 환율 크게 빠지면서 오늘장 1310원 선 하회 가능성도 엿보이는 구간, 정거래일 대비 7원 정도 원달러 환율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아침 상황 보시면서 또 어떤 팁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뭐 시장 낙관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뭐 지금 일단 올라가고 있는 거를 부정하시면 안 돼요. 물론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하고 코스닥이 아직까지 정고 좀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코스닥도 대신 그러면 오히려 코스닥에 좀 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좀 반대로 생각하면 좀 그렇고요. 정고점 뚫으면 또 다시 매물 나오면서 조금 조정 보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정고점 뚫고 나서 조정 보이면 또 들어가셔도 되고 저는 계속적으로 강세를 지금 보고 있고요. 적어도 뭐 6월 둘째 주까지는 강세가 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등락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등락 있으면은 좀 조정 보이면은 적극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편입. 아니면은 종목별 장세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여가지고 쫓아서 하지 마세요. 뭐 오늘 아침에 굉장히 강하다고 쫓아서 하지 마시고 차라리 길목 지키기가 좀 못 올라간 것들 길목 지키기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최현주 전문가의 리딩을 따라서 또 시장 투자 전략에 많은 도움 얻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 5시에 이 토마토 홈페이지에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해드려요. 투자 전략 전체적으로 세워드리니까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면서 도움되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1310원 선도 하회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RS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 영향받은 건가요? 네, 일단 환율이 오늘로써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한 달여 만에 1,310원대로 환율이 하락했는데요. 미 연준의 긴축 중단 전망과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상승이 환율 하락 압력을 높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환율은 달러의 약세 흐름과 국내 증시에서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하락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315원부터는 수출업체의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나오면서 하단을 지지했지만 수급적으로는 역시 월말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우위에 있었다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4원 10전 하락한 1,314원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달러와는 지난 밤에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과 국채 금리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환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는 1개월물이 1,310원 7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가 마이너스 12원 15전인 점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318원 10전보다는 약 4원 25전 정도 하락한 셈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기대감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아직 부채 한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일부 회복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과 그리고 손절, 매도 물량이 1,310원 하향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환율이 1,31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310원을 하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와 위안화 약세가 1,310원 부근에서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크게 빠져서 1,200원 선에 진입한다, 뭐 이런 가능성까지는 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상 밴드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일단 1,310원 부근에서 치열한 수급 공방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1,308원에서 1,315원의 거래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조적으로 더 하락을 해서 1,200원 선 진입 가능성도 보고 계세요? 일단 아무래도 1,200원대로 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그렇게 극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의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한미 금리 차가 여전하고요. 또 하나 중국의 위안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 또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이 환율의 하단을 지지하는 그런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크게 원달러 환율에서 욕심을 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1,310원 하회하고 있는데요. 아래쪽으로는 많이 열어두지는 않습니다. 1,308원 정도 밴드 하단으로 제시를 했고 1,300원 선 근방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네요. RS인베스트의 이주연 연구원이었습니다.